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IBK 투자증권에서 수출 비중과 수주 잔고 상승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글로벌 그린 빅뱅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호주의 건기식 기업까지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디어유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 하락하면서 31,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번 리포트는 김하정 애널리스트가 직접 탐방을 다녀온 후 그 장점을 보고 작성한 리포트라서 더욱더 눈길이 갔는데요. 디어유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매출의 전부는 버블이라는 플랫폼에서 나오고 있죠. 좋아하는 연예인과 팬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고요. 연예인은 여러 명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내긴 하지만 받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문자하는 느낌을 주다 보니 인기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출로 확인을 해보니 하루 평균 무려 4억 원을 창출하고 있던데요. 사실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나 전화벨이 울리면 기분이 또 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팬심과 1대1로 연결되다 보니 유대감까지 형성돼서 한번 좋아하는 마음 쉽게 저버리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게임과 달리 매출에 있어서도 지속성을 지니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함께 만나보시죠. CS 윈드입니다. 현재 4%대 상승하면서 68,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어제 블룸버그 기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는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가 보게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죠. 최근 추세를 보면 유럽을 시작으로 북미까지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한국 신재생 에너지에게 수혜가 돌아올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유럽에 비해서 북미에는 경쟁력 있는 현지 업체들이 적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흐름과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까지 통과되다 보니 한국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리포트에서는 CS 윈드,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 단일 풍력 타워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기업을 리포트에서 주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CS 윈드는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27%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익 부진의 원인이 미국과 유럽 풍력타워 공장 인수이기 때문에 인수 후에 그 미래에 더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빛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10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보겠습니다. 포스맥스 MBT입니다. 1.88% 상승하면서 5,430원에 거래 중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입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의 생산시설이 있고요. 2분기 매출의 6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 중입니다. 현재 호주 법인의 실적 개선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면서 주목되고요. 여기에 중국 고객사도 추가되면서 제품의 수요는 더욱더 커질 전망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미국 법인은 적자이기는 하나 적자 규모 축소가 기대되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이제부터는 해외 법인의 실적 개선으로 저평가된 한국 법인의 성장세가 더욱더 돋보이게 될 일만 남았습니다. 한국 법인의 해외 매출 비중은 상승 중이고요. 미국 법인의 손익분기점 도달 등으로 인해서 이 연결 수익 개선 여부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시장에 쏟아지는 많은 리포트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숙 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 이어서 좀 가는 종목들로 아주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집니다. 네. 먼저 방산도 그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프닝에서 현대로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현대로템 못지않게 또 주목받고 있는 게 LIG 넥스원이지 않을까. 뭐 전체적으로 방산주들의 흐름이 좋은데 이 회사의 IBK 투자증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좋았다고 하는데 왜 개선이 됐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뭐 2분기 실적 보면 매출이 한 4,9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그 470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놀라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이 매출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4,900억과 470억, 영업이익률이 얼마죠? 대략 한 10% 정도 대략 이제 감이 오죠. 근데 영업이익률 10%가 어떤 개념인지 방산업체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LIG 넥스원이 2020년 영업이익률이 4%였고요. 그다음에 2021년 영업이익률이 5%였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팔아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무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이게 이제 수출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 무기를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국내용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국내용으로 사용하는 무기에 대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았었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9%가 나왔다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2배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놀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그 해당 업종에 속하고 있는 수치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방산업계가 영업이익률이 거의 10%에 달했다. 이거는 서프라이즈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전반적으로 보면 수출 비중의 확대에 따른 개선 효과가 있었고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 계약 금액을 올렸고 원가가 또 개선이 됐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봐서 현재 LIG 넥스원의 긍정적인 실적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K라는 글자를 굉장히 많은 섹터 앞에 붙이는데 네. 최근에는 K방산이 또 인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수출을 함으로써 우리가 무언가의 평가를 네.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번에 LIG 넥스원도 해외 비중, 수출 비중이 점점 커진다. 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방사는 국내에 있는 한정된 것들 보다 보니까 우리가 매출 규모가 한정돼 있고 두 번째는 앞서 얘기드렸다시피 그런 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수준이었죠. 근데 해외로 팔 때는 우리가 이제 물론 뭐 탱크라는 게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휴대폰 100만 원, 뭐 예를 들면 뭐 노트북 200만 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탱크는 그 약간의 어떤 가격 조정이 가능한데 어찌 됐든 해외로 팔 때는 좀 세게 부를 수가 있죠. 세게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매출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상반기 때 수출 비중이 1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마진이 한 1%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수출 비중이 15%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수출 비중 얼만큼 늘어나냐 보면 지금 수주 받아놓은 거 보니까 수주 받아놓은 것 중에 수출 비중이 40%예요. 그래서 내년 조만간 여기서 조만간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년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조만간 50%까지 수출 비중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반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방산주가 이전에는 국내 쪽을 위주로 보다 보니 그렇죠. 정부와 계약을 맺어도 이 가격을 세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었고 여기에 약간 남북 경협주와 좀 반대되는 그런 테마 영향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수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수출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러우 전쟁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서 내가 들어간다면은 2단계의 레벨업을 기대해야 될 텐데 네. 그럴 모멘텀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수주 산업이 갖고 있는 특징, 앞서 현대로템도 말씀하셨는데 현대로템이 지금 수주를 깔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하철 수주 받는 걸 깔고 있어요. 현대로템은 지하철도 만드는데 여러분들 저쪽 강남 쪽에 새로 노선대 보면 바닥에 현대로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지하철을 깔고 있는 이게 뭐냐면 수주 산업이 일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랑 상관없이 이것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현재 지금 상반기 수주 잔고가 8조 원에 달하고요. 그다음에 전년 동기보다 더 늘어났고 현재 지금 수주 UAE에서 수주 받아놓은 게 한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수주 중에서 800억만 매출을 잡았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 한 2조 6천억을 더 매출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런 수주 잔고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정현 아나운서가 표현을 잘하셨어요. 저는 2단계 상승이라기보다는 우리가 1단계 상승에서는 아무래도 기대감이었잖아요. 전쟁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에 대한 기대감, 폴란드 수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일단 뭐 중소형주까지 다 올랐어요. 근데 중소형주들이 실적이 나오느냐?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뚜렷하게 실적이 안 잡힙니다. 물론 LIG 넥스원이 실적이 잡히면 그쪽까지 이제 일감이 내려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올라왔었던 수많은 종목 중에 일부는 도태될 걸로 봐요. 근데 LIG 넥스원은 추가로 올라가는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주가가 밀릴 만한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출 비중과 수주 잔고 상승으로 고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 믿어볼까요?
예, 믿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그 전임 정부 그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K방산을 수출 5위국까지 끌어올렸고요. 앞으로 더욱더 이런 것들이 가열차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에 대해서 리포트 한번 참고해보고 믿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LG이노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실적 전선이 맑다라는 제목인데 그 맑은 실적 전선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LG이노텍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카메라 모듈? 그렇죠. 카메라 모듈이 역시 현재 실적을 좀 이끌고 있다. 네. 그 부분 현재로서는 이제 LG이노텍이 다양한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LG이노텍을 광학솔루션 카메라 모듈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정확히 정현석 짚어주셨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광학 부분들이 3분기가 피크예요. 왜냐하면 3분기 때 막 만들어야 크리스마스 시즌에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3분기가 피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크 시즌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전망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따라서 3분기 영업이익을 대략 한 4,300억 정도 그래서 2분기 대비해서 한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효과 지금 환율 뭐 골치 아픕니다만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효과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LG그룹이 지금 전기 자동차의 타이어만 빼고 다 만든다. 그러니까 다 모든 사업부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LG이노텍의 경우에도 지금은 카메라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지만 눈을 넓혀서 전장의 카메라를 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각 사업부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카메라 쪽이 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쪽이 실적 비중이 높은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뭐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애플이잖아요. 애플에 팔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애플에 전면 카메라도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화소도 좋아지고. 근데 이건 깔고 가는 거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애플 휴대폰이 전 세계에서 지금 시장 장악력 1위입니다만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줄어들지 않는 애플의 특성이 있잖아요. 애플은 애플만 쓰시는 분들이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깔고 간다라고 봐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알파가 뭐냐라고 하면 정현 원사가 정확히 짚어주신 전장 쪽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기판 소재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판 쪽에 대해서는 그냥 쏘쏘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개선 속도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전장은 지금 아직 적자예요, 이 사업부가. 근데 우리가 이번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2분기 때 전장이 드디어 흑자 전환됐잖아요. 맞아요. 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막대한 비용이 좀 들어가야 돼요. 어제 여러분들 현대차 관련 이제 관심 있으신 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 때 우리가 UAM이라든지 로봇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8천억 적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쏟아 부어야 거기서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G전자도 전장 쪽에 돈을 쏟아 부은 것들이 이번에 흑자 전환됐고 LG이노텍은 지금 적자가 줄었어요. 언젠간 흑자 나겠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 트럭들 같은 경우 수입 트럭에 한정돼 있는 거긴 하지만 소위 사이드 미러가 없거든요. 사이드 미러가 없고 그 이제 카메라를 달아놓은 그래야 사각지대가 없죠. 저희 나라에서 운전할 때 보면 이렇게 끼어들 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차들이 있죠. 들어오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거기 딱 닫히고 안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자율주행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눈이 필요하고 눈은 카메라죠.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LG이노텍의 성장성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제가 이제 굳이 짚어드렸는데 의심할 부분이 없고 이 카메라 모듈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검증됐고요. 여기에 또 수많은 노하우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 상당히 앞으로 이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이노텍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그럼 계속 이 분야로 봐야 될까요? 보니까 불안할 땐 실적이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다른 IT 업체 대비 한때는 LG이노텍만 주가 조정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때라는 말에 옳죠. 네, 옳죠. 지금은 아니라는 걸로 좀 들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 가격적인 매력을 볼까요? 투자 포인트는 뭘로 가져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옳죠 생각하시면 주가 막 흔들릴 때 LG이노텍 혼자
독일 청청했었어요. LG에너텍이랑 LG전자 되게 기대했었죠, 사람들이. 그리고 LG 네.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독일 청청했었던, 그리고 삼성전기 뭐 하냐 이러면서 했었던 기억이 좀 새삼 돋아나시죠.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 모든 것들이 다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 매력도까지 생겼다라고 리포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PER이 6배 수준이라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LG에너텍 매출 비중이 애플 향이 좀 높다라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단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업부 부분에서 어떠한 모멘텀들이 발생하면서 실적을 빨리 뽑아내주느냐.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마음이 급하죠. 니네가 하고 있는 거 알겠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원할게. 하지만 좀 실적을 좀 빨리 뽑아다오. 그 부분을 LG에너텍이 어떻게 대답을 해주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G에너텍 DB 금융투자의 리포트 참고하고 믿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믿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상황을 잘 분석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대답은 DB에서 하는 게 아니고 LG에너텍이 해야 되겠죠? 해줘야죠. 예, 그래서 퀘션 마크로 이제 대답을 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애플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원하니까 그 알파가 언제쯤 가시화되는지, 적자에서 흑자로 언제쯤 나오는지, 그게 또 LG에너텍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 알아봤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